자, 오늘의 금쪽 같은 네 종목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미래나노텍입니다. 매수가 18,500원이고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예, 미래나노텍 그 리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수산화 리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정부채 사업도 이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미래나노텍 과연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접근론이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할지 궁금한데요. 일단 최수창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그 미래나노텍은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인데 네. 왜 올랐냐고요? IRA법 때문에 덩달아 올랐죠. 수산화이트 뭐 한다. 수산화이트 많이 팔렸냐? 안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IRA법 때문에 올라갔던 거는 기대 거품이었고 그것이 다 이제 거품이 빠진 거잖아요. 현재 주가가 보면 이 미래나노텍뿐이 아니라 2차 전지 에코프로든 삼성 SDI든 IRA법 때문에 올라갔던 기간의 상승폭을 다 되돌아왔다고요. 그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냐? 좋아질 거냐?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내다보더라도 2차 전지 산업은 춘추 전국시에서 이제 선별해 될 거예요. 살아남는 기업이 있고 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건 지금 저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 회사. 다만 그럼 지금 시점에서 오늘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떤 분들은 더 길게 보자. 10년 이상 보자. 저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근데 저는 분명히 현재 2차 전지 IRA법 때문에 올라갔던 대다수 종목들은 5년 뒤, 10년 뒤 중에 없어질 기업 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런 기업 가져가자는 말씀 못 드리겠고 네. 저는 반등시 매도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2차 전지가 올라오는 거는 시장에서 A그룹, B그룹, C그룹을 나눠 놓으면 주도 상승했던 것들이 멈추고 있고 최근에 차익 매물 나오고 B그룹 주들이 올라가는데 마지막 후발주들이 튀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어요. 그래서 후발주의 반등 상승의 어떤 힘이 나온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모멘텀이 하나 건드려준 거죠. 중국에다가 관세 때리겠다. 그럼 최대 관세 흑연 관세하면 150%. 그래서 포스코 피처이 오르니까 너가 오르면 우리도 같이 올라야지 신곡 따라 강남 간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그 모멘텀을 잘 생각해보세요. 흑연의 관세를 덤핑을 매긴다는 거에서 2차 전지가 전기차가 많이 팔리겠냐고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뉴스에 단발적으로 상승을 유발시킨 요인은 있으나 본질적으로 업황을 터닝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다. 그리고 많이 반대로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합의 잘 됐어. 아이고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 그 모멘텀은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얼마나 지속될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 요인 가지고 업황을 터닝시킬 수는 없다. 자, 차트 보면요. 저는 단호하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동떨어졌다. 교체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직전에 25,000원에서 빠졌던 거에 여기 한 11,000원대에서 정말 운수 좋으면 14,000원까지. 네. 근데 14,000원을 빨리 오면 좋은데 한참 있다 오으니까 저는 많이 봤을 때 14,000원 정도? 13,000원대에서 14,000원 정도가 오면 그 한 20% 정도 손실 보고 그거 다른 데 가서 수익 내시면 돼요. 네. 저는 종목 교체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이 이제 광학필름이라는 캐시카가 있는 상태에서 수산화 리튬 그리고 정부채 같은 사업을 통해 갖고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그 장기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강정환 파트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오늘 스피디하게 하자고 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지금 임종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임 반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동조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2차 전지는 제가 앞서도 그 말씀드린 게 업황 바닥이 나왔으면 이제는 하반기 시장에서 중심되는 거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보자. 그럼 내년을 본다 했을 때 이 미래나톡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캐시카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2차 전지, 양극 제거, 여러 가지 소재 사업에 투자한 기업과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한 기업은 확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을 아까 최수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남는 기업,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으로 분리가 될 텐데 미래나톡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으나 이제 매수하는 가격대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차트를 잠깐 잡아주시면은 지금 최수환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제 단기적 반등이 잘 나오면 14,000원도 나올 수 있다. 그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종목을 고민할 때 어떻게 고민하냐면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었다면 14,000원, 13,500원, 14,000원인데 그 라인대까지는 가져가겠는데 14,000원 전후 왔을 때는 한번 고민할 것 같습니다. 비중을 좀 덜어놓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 교체를 할지 그때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시청자분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가려면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짚어주신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은 조금 매도를 해보자. 아쉽지만 매수가 아래지만 그래도 그쯤에서는 전략을 다시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자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코스모스 신소재예요. 코스모 신소재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46,000원이요. 46,000원이요. 네,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3월달쯤 했으니까요. 네. 한 4, 5개월 됐을 거예요. 3월 정도 매수하셨고 오늘 그래도 네.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조금 궁금하실까요? 이거 제가 56,600원에 사가지고 아, 네. 물타기 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저기 그 5만 원대까지 가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5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지 언제쯤 갈지 저희가 전략 짚어드릴게요. 네네. 네. 예,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MLCC 이용 필름 사업과 그리고 양극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도 아마 두 분의 관점이 극명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수창 파트너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좀 안타까운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대의 동떨어지게 항상 보면 낙폭과대를 잡아요. 신고가 나온 거는 못 잡아요. 그러다가 참다 마지막에 끝에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잘못 배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보조지표는 다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저 강력히 얘기해요. 보조지표가 망치는 거거든요. 기술적 분석할 때. 많이 떨어지고 사람은 올라갈 것 같죠.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은 기간 안에 올 상반기 동안에 100%, 200% 올라온 종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개별주도 아니고 우량주들이.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먼저 안타깝게 말씀드렸고 코스모 신소재도 결국은 MSCC 하면 누구로 봐야 됩니까? 무라타하고 삼성전기 아닙니까? 그럼 그쪽으로 근데 삼성전기가 막 올라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SCC 쪽에서도 크게 아직은 미약하고 그러면 이 회사가 코스모 신소재가 차트 잠깐 보도 빨리 말씀드릴게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2022년, 23년도에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갔냐 이거예요. MSCC가 아니잖아요. 거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2차 전지는 지금부터 질문 상담하실 분들 똑같아요. 모두 2차 전지는 IRA법 터진 시점에서 22년, 23년 시세 터졌잖아요. 그거 다 빼놓고 거의 직전 저점이나 이 근처까지 온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아까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 보시면 에코프로도 빨리 볼게요. 에코프로도 다 똑같아요. 지금 직전 고점, 그러니까 23년도에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거 빠진 상황에서 이제 반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은 코스모스 신소재든 뭐든 기술적 반등의 시간을 좀 갖고 있자. 단 이번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이제 투자자분들 판단하세요. 10년을 보겠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팔고 종목 교체하겠다. 그럼 이분은 수익은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약간 좀 쾌도난마식 솔루션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증시경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대마불사라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근데 또 증시경원 중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근데 K배터리 주요 기업들은 이제 골이 깊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강재현 우리 파트너님은 또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왠지 하실 것 같아갖고 네. 네,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 원래 네. 2차 전지를 네. 좀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인데 네. 한 달 전부터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계기는 사실 LG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AMPC라는 새 공제가 유지된다는 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강세를 떴던 배경이 양극재 관련된 양극화 물질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소재로서 부과가 됐던 게 있었고 실제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 이쪽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가 지금은 당연히 2차 전지 업황이라든지 심리가 안 좋아진 거고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미래를 본다 했을 때는 회사는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캐파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2만 5천 톤 정도의 생산 캐파가 이게 이달 말이 아니라 올해 말이 되면은 10만 톤 정도로 증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설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캐파를 늘렸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라든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시는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사실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가가 빠진 만큼 빠졌고 이제는 얼마만큼 빨리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은 지금 바닥은 다 잡혔어요. 바닥은 잡혔는데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46,000원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걸림돌이 나오는 자리는 어디냐면 5만 원부터가 걸림돌입니다. 근데 이 5만 원 자리대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앞전에 이제 시장에서 쭉 계속 떨어지다가 이 구간대에서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은 어느 정도에서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느냐 부분에서 지금 49,000원, 그러니까 5만 원 근처부터 이제 한 65,000원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65,000원까지 이 밴드 사이에서 올라갈 때마다 뭐 추가도 매수하셨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분할로 정리하시면서 수익을 챙겨서 나오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짚어주신 가격대 49,000원에서 65,000원 그 사이에 조금씩 분할해서 매도를 하자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예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이징랜드고요. 네, 6만 원에 10%거든요. 6만 원이요. 10% 네. 가지고 계시고 예, 예. 매수하신 지 조금 되셨나 봐요. 작년 저기 했어요. 작년쯤에 매수를 하셨고 예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전략 잘 잡아드릴게요. 네네. 네. 예, 에이즐랜드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사업을 영위하는 네. 그런 기업이고 보통 이제 반도체주 주도 장세가 전개되면은 오버슈팅 흐름이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전개되는 그런 과거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이 종 왜 이렇게 부진한지 궁금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에이징랜드 얘기해 주신데 디자인 하우스인데 그게 뭐냐면 설계만 하는 게 대표적으로 퀄컴, 생산만 하는 게 TSMC. 이 회사는 뭐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설계를 최적화해서 생산하게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이징랜드라든가 에이지 테크놀로지라든가 가온칩스가 대표적이에요. 이 회사는 고객사가 그럼 어디냐? TSMC. 네. 가온칩스나 에이지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예요. 근데 이게 실적이 받쳐주냐? 실적은 안 받쳐줘요. 근데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 높아. 왜 그러냐? 포인트는 주문형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네.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이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거지 지금 실적 성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재무 고초라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 싸다,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 이건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모멘텀은 요 주문형 반도체에서 키워드가 시장에서 IRA법 대회 2차전지도 아깝게 다 실적 난 게 아니에요. 실적이 크게 난 게 아닌데 기대 때문에 오는 것처럼 그 기대에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현재는 불었냐 안 불었냐? 기술적으로는 아직 안 불었습니다.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징랜드를 보시면 차트 보면 새내기주죠. 기대가 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번 거래가 붙어서 반등은 줬으나 넘어가진 않았어요. 직전 고점을. 저점이 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행동도 나서지 마라. 매도도 안 되고 매수도 안 된다. 만약 전저점이 깨진 다음에는 무서울 게 아니라 그럼 저가 매수 분할해서 얼마나 평단 낮출 건지 고민하는 기업 분석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직전 고점 넘어올 때는 6만 원 훨씬 더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직전 고점 넘어오면 아이고 4만 몇천에 팔고 5만 원 팔고 하지 마시고 계속 고에서 6만 원 넘는 데까지 홀딩. 지금은 그대로 관망의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 기업들은 상장사 중에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디자인 하우스 상장 기업은 몇 개 없고 그리고 설계 자산 IP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몇 개 없거든요. 네. 그만큼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IP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희소성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클만 잘 만나면은 주가가 이제 위로 쭉 뻗어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네. 이런 에이즐랜드 같은 디자인 하우스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네.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투자 자금 회수위가 본격적으로 도래될 수 있고 또 대형 고객사를 이제 유치할 수도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다양한 어떤 관점을 참고해서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거의 반절 정도 손해를 보고 계셔서 속상할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관망하자 이렇게 전략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꽤 여러분들께서 언급을 해주신 종목인데요. 고영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15,800원입니다. 비중은 2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고영에 대한 전략 좀 어떻게 주실까요? 네. 그 고용이 우리 앞전에 4월 달에 한번 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4월 달에 아마 그 당시 시청자분께서 17,000, 18,000 정도? 그래서 이게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그 정도는 한번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돼서 뭐 뇌수술 관련된 로봇이다 하면서 이슈가 한 번씩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원래 본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고요. 그래서 이익은 잘 냅니다. 내면서 이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기대치로 해서 앞전 한번 워낙에 크게 한번 움직였다가 내려왔다 이 급변동이 크다 보니까 위에 매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개인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뇌수술 로봇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진 네.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을 좀 신용을 섞으시면서 사는 경우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 비중이 조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취약한 기업이다라고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간 차트부터 좀 보여드리면은 주간 차트상에서가 지금 현재 앞전에 고가를 만들었던 이 자리대에서 역시 또 그대로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한번 고가 만들고 올해도 한번 또 고가를 만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게 좀 제일 까다로운 패턴 중에 하나가 상가 패턴인데 이 상가 패턴으로 현재 가고 있다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하단 자리대를 현재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 하단 자리대 지켜내면 최소 상단 자리대를 돌파 시도를 하거나 돌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간 차트로 볼 때는 한 번 더 위쪽에 대한 기대치는 갈 수 있는데 대신 문제는 뭐냐? 거래량이 없습니다.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요 하단에서의 반등이 거래량이 없는 반등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속임수형이다라고 우리 차트에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물어보신 분은 매수 단가가 지금 얼마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선은 요 자리대 좀 대응을 하시라는 관점에서 14,500원 정도가 중요 가격인데 14,500원이 깨지면은 우선은 비중을 절반 떨어내거나 나왔다가 나중에 이 자리대를 회복한다가 되면은 그때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대응을 하시는 영역. 그래서 여기 라인대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 요 윗자리가 되는데 16,000자리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번 18,000원, 19,000원 주기 때문에 그때는 그 자리대를 목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영이 이게 참 스토리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제 3D 검사 장비로 이제 캐시카우가 확보가 되어 있고 전방 산업이 상당히 이제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네. 또 미국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성장의 진짜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고 또 뇌수술 로봇 사업 부분이 또 미국 시장 침투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도 있는데 이 큰 그림도 좀 참고하시고 네. 또 차트 보면서 작은 그림도 참고하시고 다양한 그림을 보시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짚어주신 전략은 14,500원이 깨지는지 보고 대응 전략 세우시고 16,000원 돌파하면 그때는 쭉 들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매수가가 18,000원이세요. 지금 황금 봉황님의 종목인데 얼마까지 갈까요 하셨거든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죠. 네. 주도성이 있는 종목이고, 뭐 대형 원전, 소형 원전 시장 성장에 수혜주면서 LNG 복합 화력 발전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류의 종목은 최수찬 파트너님께서 긍정 평가를 할 가능성이 99.9%라고 보고 있는데 네. 맞습니까? 그렇죠. 긍정인데 황금봉알님이 이게 채팅창에서 많이 봤어요. 저도. 네. 잘하시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수익 자랑 아니면 야, 내가 최수창의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볼까? 그러니까 의견에 대해 궁금하잖아요. 네. 참고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뒤에 미래를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그건 모르지만 이거 하나 참고해 보시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시청하신 분은 이 회사 잘 알아요.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요거 보시면 거래대금이 터졌죠. 이 거래대금 터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거래대금 터졌죠. 사상 최대예요. 이 거래대금이. 이 거래대금 뛰어넘을 때까지 가져가면 돼요. 그건 나도 모르죠. 이 그러니까 가격이 빠졌다가 뭐 1, 2년이든 몇 개월 있다가 뭐 하든 이 거래대금을 뛰어넘는 월봉입니다. 이 거래대금 뛰어넘는 날. 그럼 일봉상 보면 최근에 이 거래대금이 1조 한 8천억 정도 됐거든요. 이 거래대금을 하루에 뛰어넘는 거
놀라지 마세요. 에코프로 때 제가 말이 됩니까? 이게 몇 초짜리 하루 일거래 대금 그때 고점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 거래 대금이 뛰어넘을 때까지 홀딩해도 좋다. 근데 이제 눌리고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 그건 있어요. 40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00조 넘는 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잖아요. 그 다음 넘을 만한 거 뭐 LG엔솔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 100조를 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지금 넘을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볼륨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봤을 때 시가총액 현 시점에서 5, 60조로 넘어가면 거기는 이제 한번 차익 실현하는 시점 오지 않겠나.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좀 결정을 찾기가 좀 어려운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멀지 않은 미래에 또 체코향 원전 주기기 또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 또 멀지 않은 미래에 또 뉴스케일 파워향 SMR 그 주요 기기 공급 계약도 체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멀지 않은 미래에 LNG 복합 발효 발전소향 가스터빈 수주도 받아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주가 상승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토리가 다분한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약간 단점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뭐 제 생각대로 우리 최수장 대표님께서 좋게 말씀하셨는데 최수장 대표님의 의견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황금 봉알 아니고 황금 봉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SK 34만 원에 10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자사주 소각도 빨리 안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30만 원에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비중도 100%신데 21년도 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손해를 보고서라도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략 잡아드릴게요. 예, 지주회사 SK 자사주 소각 그 의무화 그 정책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기업인데 이 지주회사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뭐 비상장 자회사, 상장 자회사 운영한 기업들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우리 그 강재현 파트너님은 이 SK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오랫동안 끌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사실 자사주 매각을 다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서 차이는 있겠는데 처음에는 자사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1년 내 소각으로 가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도 다 소각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시장에서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방금 임 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장 자회사가 많은 기업은 사실 재평가받기가 수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차피 위에서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가져오셨다면은 급하게는 파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이거는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바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SK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복수 상장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가가 밸류가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SK가 그다 한 곱이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SK가 요 가격을 넘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21만 원, 20만 원짜리 때를. 그래서 이 자리대에 넘어오기 어려운데 이제는 올라와서 안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월봉 차트로 보여드린 겁니다. 네. 이제 장기간에. 그러면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 이 구간대가 사실 굉장히 압박이 좀 큰 구간이 될 거고요. 그 지수가 제가 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4천, 5천 포인트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된다면 사실 SK가 다시 한번 고가를 넘어갈 시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가격이 32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 자리 때 가는 게 정말 녹록치 않은 게 이 장기간에 걸쳐 있던 이 매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100% 갖고 계신 것 같으면 답답하시고 다른 종목과 좀 분산 투자하기 사실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선택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26만 원 정도 자리 때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오랜 시간 안 걸리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소화하고 나중에 32만 원짜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26만 원 정도부터 비중을 이걸 한 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10% 비중으로 해서 만 원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파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2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한 10%, 15%씩 파시거나 이런 식으로 분할을 좀 파시면서
다른 종목을 좀 교체를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자사주 소각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은 올해 9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스케줄 체크하면서 SK 전략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26만 원까지는 그래도 조금 빨리 올라오겠지만 그 이상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씩 분할 매도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SK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카카오뱅크 들어왔고요. 매수가 35,000원인데 목표가와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와,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대출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어떻게 비대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죠? 참 네. 신박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최순창 파트너님? 보유입니다. 보유해요? 네. 매우 좋아서 보유는 아니고요. 어. 네. 손해 보지 않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를 갖고서 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주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카오뱅크 인터넷뱅크잖아요. 지금 은행주들은 배당 때문에 오른 거예요. 금리 인하가 앞으로 있는데 일단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배당 때문에 강력히 올랐고 인터넷뱅크들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기회 상승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상장 안 됐습니다만 저는 35,000원이라면 더 볼 수 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차트 굳이 안 잡아도 되는데 잠깐 잡아주신다면 네. 지금 이제 상장되고 나서 계속 하락만 했거든요. 처음에 좀 올라오고 최소 4만 원 직전고 좀 돌파는 한 4, 5개월 안에 될 수 있다. 하반기 안에 가능성이 있다. 오. 저는 4만 원 넘는 시점에 차익 실현 구간이 올 수 있으니 이 고점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통 은행주에 비해서 다소 좀 약간 고밸류 상태지만 성장판이 열려 있는 카카오뱅크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올 하반기에 4만 원 넘을 때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다. 이렇게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 컴투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67,000원 정도입니다. 67,000원이요? 네. 오, 요거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거의 2022년 9월 정도에 했는데. 네. 네. 그러면 그동안 뭐 비중은 혹시 뭐 늘리셨어요, 조금? 20% 정도 비중이고요. 네네. 중간 조금 매매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가격이 안 올라서 그쵸. 전망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잡아드릴게요. 야, 좀 최근에 이제 네. 시장에서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컴투스는 이제 서머너스워의 그 IP가 확장성을 갖고 쭉쭉쭉 이게 뭔가 좀 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좀 없어서 좀 약간 애매한 종목일 수도 있다고 판단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네. 컴투스 과연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강재원 파트너님. 어렵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 제가 질문입니다. 이제 게임주는 이제 우리 앞전에 사실 NC소프트가 이제 한번 왔을 때는 그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네. 기대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조 조정을 하는 분도 있었고 자사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쉬웠었는데 컴투스는 사실 신작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임 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머너즈 워라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행이 잘 된 IP 사업을 더 확장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더 이상 확장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이익을 내긴 내는데 거의 이익이 거의 없다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뭐 야구 게임이라든지 뭐 새롭게 MMORPG 게임을 출시한다고는 하는데 결국 그 신작 게임에 따른 모멘텀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게임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신약이라든지 임상실험 결과가 나온다 또는 신작 게임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면은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도 지금 현재 거래소 코스피가 자산가치 싼 종목들은 올라왔듯이 이 종목도 현재 자산가치가 워낙에 싸다 보니까 더 빠지거나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 싸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거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NPT 관련된 모멘텀 있었을 때가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굉장히 높은 18만 원 이렇게 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4만 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 추세를 벗겨내야 됩니다. 이게 하락 추세인데 이걸 벗겨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바닥 다지기는 확실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빠지진 않아요, 주가가. 그럼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저항을 받는 자리대가 5만 원 초반짜리인데 여기가 현재는 박스권의 상단자로 잡혀져 있고 우선 첫 번째로 한번 넘어가야 될 자리가 요 추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자리인데 44,000원, 45,000원 자리 때 넘어가면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5만 원대 이상을 돌파하는 시도가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다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거고 이거를 넘어서 하나 더 위로 가느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작 게임에서의 모멘텀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이 된다면은 그때는 마디 하나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주가가 한 7만 원 근처까지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퀀투스는 이제 뭐 강력한 신장 모멘텀은 부재하지만 그래도 뭐 게임주 중에서 펀더멘탈을 논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PBR이 낮아요. 그래서 자산주로 이제 볼 수는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열심히 이제 비용 효율화 프로젝트를 가동했기 때문에 BEP 값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감 있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우리 강정원 파트너님 의견을 좀 참고하셔갖고 멋진 전략을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신작도 없고 기대감도 없다는 점 일단 짚어주셨고요. 44,000원 넘어가면 5만 원 돌파하는지 먼저 체크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LG전자고요. 네, 보유는 73% 정도 되고 73%요. 73%. 네, 예, 그리고 단가가 11만 5천 원이거든요. 11만 5천 원이요? 예, 예. 오, 네. 네. 한 3년 좀 넘었는데 그때 한 13만 원에 매수했다가 중간에 조금씩 매수해서 단가가 조금 낮아졌거든요. 근데 수익을 좀 1차 좀 보고서 그때 전장 사업으로 네. 수익가 좋다고 판단하고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계속 매도를 못 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하고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기간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도 조금 있으시고 가지고 계신 지도 오래되셨고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셨지만 또 타이밍을 놓치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매도해야 될지 물타기를 해도 될지 뭐 교체해야 될지 저희가 전망이랑 조금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야, 이게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진짜로 도래가 되면은 네. 동사의 전장 사업 부분이 재조명을 받을 텐데 그 시점이 좀 뒤로 미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가 대중화될 때 그때쯤 되면은 동사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현재 시점에서 우리 최수차 파트너님은 약간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 같은데 LG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LG전자 본질적인 것 좀 생각해 보자고요. 네. 배당도 많이 줘. 계속 갖고 가야 돼요. 10년 이상, 20년. 근데 LG전자에 배당 많이 줘서 막 기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LG전자는 전 세계 1등인가요? 1등이긴 해요. 가전 중에서 백색 가전. 네. 수익성이 많이 남긴 한데 백색 가전은 LG전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라도 뭐 이름만 갖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회사가 정말 전 세계 넘버원을 하고 있느냐. 근데 LG전자의 지금 넘버원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아요. 제가 항상 안 좋게 얘기하는 기업이 유일하게 있어요. LD디스플레이예요. 단 한 번도 디스플레이 회사가 돈 벌겠습니다. 투자해 주십시오. 증자하겠습니다. 했을 때 돈 번 적 한 번도 없고 시세 차익 난 적도 없고 배당도 제대로 없고. LG전자도 그런 거에 갇혀 있다고. LG전자의 기대치는 뭐냐면 투자자님이 시세 자기 11만 원대 13%면 LG전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야구 LG팬처럼. 그러면 본질은 지금의 시세 움직이지 보지 마시고 구광모혈장이죠. 앞으로 전장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LG전자예요. 스마트폰도 버렸어. 반도체도 없어. 뭐 할 거예요? 백색 가전 아니면 전장 사업이니까 네. 거기에 사활을 걸었으니까 많은 사업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시세표 보지 말고 그대로 홀딩. 5년이든 6년이든 가져가서 홀딩할 수 있다. 그래서 배당도 주면 반사에 받고 많이 주면 시세 차익도 늘어보시고 단 지금 시점에서 왜 안 가요? 이거 주도가 안 돼요? 이거 지금 시세 차트 보면서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본인 스스로 답답해진 거거든요. 하지만 투자자로서 믿음이 있다. 나 LG전자를 정말 사랑해서 구광모 회장 얘기한 사업에 5년, 10년의 비전 갖고 있다. 그럼 저는 홀딩에 찬성.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시세표 보고 사고 팔고 수익 좀 챙기고 싶고 이런 관점이라면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죠. 요 직전 고점 넘어오는데 한 9만 원 정도. 근데 9만 원 정도 올라올 때 다른 종목들 더 많이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때는 그래 내가 손실 보고 다른 데가 좀 주도주 같은 건 잘 찾아내서 수익 좀 내고 네. 아니야 난 LG전자 사랑해.
그럼 LG전자 신고가 나갈 때까지 홀딩 전 찬성합니다. 단 시간은 5년 이상은 봐야죠. 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고 단중기적으로 봤을 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 아니라 계속 관찰해야죠. 이 회사가 네. 전장 사업에 사라고 거는데 네. 그것이 성공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성공스럽다 그러면 이제 빽박 터지죠. 그러니까 LG전자는 이제 백색 가전과 TV 사업 부분의 강자긴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어떤 추격이 거세고 그리고 동사가 이제 진짜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B2B 비즈니스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액침 냉각 뭐 시스템이 됐건 뭐 이제 가정 뭐 전장이 됐건 뭐 로봇이 됐건 이쪽 분야를 좀 키우면은 잘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어떻게 될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 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오래 들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관점, 뭐 투자의 관점으로 길게 보실 거면 홀딩을 해도 괜찮은데 일단 지금은 9만 원 선에서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 증시가 불안할 때도 이 종목은 무조건 오른다. 강재현 파트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삼성전자 가져오셨습니다. 자, 먼저 뭐 LG에너지 솔루션 먼저 물어볼까요? 네. 이 기업이 요즘에 좀 바닥권 탈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뭐 4680 원톤 배터리로 뭔가 좀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 이 기업을 선정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2주 전에도 사실 좀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저 2차 전지를 제가 아주 좋아한다 그건 아닌데 네. 원래 이제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포트를 좀 다변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한 종목 꼭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그중에서 실적이 우선 확인이 되었고 실적 바닥이 확인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AMPC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올해가 전년 대비 확실히 좋아집니다. 내년에 매출 증가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뭐 테슬라의 예전에 중국에서 쓰던 배터리를 LG엔솔루션 걸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1등 대장은 LG엔솔루션이니까 그 시장 자체가 또 굵직하게 잘 가는 시장이니까 지금 LG엔솔루션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되게 시장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전기차 공급망 내에서 이제 탈중국화 흐름이 만약에 좀 강해진다면은 동사가 좀 낙수효과, 뭐 반사 이런 거 얻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리튬 가격이 이제 하반기 때 좀 추가적으로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도 뭔가 좀 배터리 출하 단가가 오르면서 하반기 때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종목은 좀 목표 주가, 뭐 단기, 중기가 맞는 건지 중장기가 맞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잠깐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LG엔솔루션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입니다. 주간사에서 그림 보면은 우선은 위로 올라간다 했을 때 이 자리 때는 걸립니다. 이 자리가 35만 원, 36만 원이니까 여기는 한번 걸립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35만 원, 6만 원 정도 보시는 게 좋다 되겠죠. 지금 현재는 35만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자리 때 왔을 때가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지는데 이 자리를 오게 되면 전체 추세를 넘어간다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제 뭐 앞전에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사실 더 밑에 샀으면 좋았는데 여기까지가 단기적으로 한 번은 걸리지만 여기를 나중에 돌파하고 매무사고 안착한 다음에는 마대 하나가 위로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주가가 45만 원, 50만 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위에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케이스입니다. 네. 안정적으로 위로 볼 수 있는 케이스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5만 원 그리고 거기를 지지한 후에 다시 45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지금부터 본다면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삼성전자 가져오셨는데 역시 2주 전에 가져오셨던 종목이에요. 아니죠. 4월에 4월에 갖고 왔었죠. 이거 네 번째예요 지금. 자랑하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요? 5만 원 4천 원대부터 사라고 했고 우리 그 이반장 있을 때. 그래서 6만 2천 원 넘어가면 절대 팔지 말아라. 네. 지난주 또 갖고 나왔어요. 네. 지난주에 2주 전에. 4번 갖고 나왔는데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각인시켜줄 거예요. 11만 원까지 가자. 저는 목표가를 그 2022년도에 한국경제TV에 제가 활동할 때
SK하이닉스 9만 원, 8만 원 그래서 떨어져 8만 원 깨질 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앵커님들이 그때 JP모건에서 네. 더 떨어진다고 증권사 레포트 더 매도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매수하셔야죠. 7만 7천 원대인가 그때. 그리고 그때 21만 원 목표가를 계속 얘기해서 다 아실 거예요. 여기 한국 이제 애청자분들 제가 얘기했던 거 왔잖아요. 21만 원. 네. 지금 삼성전자는 11만 원 갑니다. 오. 그 목표가 저는 흔들림 없이 방송 나올 때마다 각인시켜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오, 삼성전자 11만 원. 오, 그 11만 원. 10만 원 넘어간다는 소리죠. 11만 원 돌파 시점은 대충 언제로 예상하세요? 기간은 예. 코스피 시장을 봤을 때는 예. 2027년도 안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7년. 그건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2년은 장기도 아니죠, 사실. 한 10년은 해야 장기죠. 10년. 2년은 뭐 장기는 아니죠. 하긴 지금 뭐 삼성전자 뭐 때가 되면은 HBM3 뭐 12단 제품 엔비디아에 공급할 테고 그쵸. 언젠가 또 때가 되면은 HBM4도 공급할 테고 전체 이제 메모리 포트에서 이제 HBM 비중 증가하고 ESSD 비중 증가하고 DDR5 비중 증가하면 뭐 삼성전자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그림 봤을 때 거기에 베팅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운드리 사업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적자가 심각한데. 예. 파운드리가 7.7% 점유율인데 네. 역발상으로 그게 바닥이라 보인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지금 시점에서 왜 제가 최청 대표는 SK 하이닉스맨인데 왜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제가 2달 전에도 이 끝나고 시장 속으로 하면서 이 길거리 실시간 방송할 때 뭐라 했냐면 그때도 파운드리 보셔야 된다.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서 HBM만 볼 게 아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파운드리 사업의 성장인데 그 키워드는 뭐냐면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네. 그게 진짜 핵심 키워드고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는 해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500조 먼저 갈 수 있는 회사 찾아보십시오. 시가총액 370조, 80조잖아요. SK하이닉스가 200조 넘어갔어요. LG에스로 70조예요. LG에스 영업이익 1조대예요. 1조대가 시가총액 500조 지금 삼성전자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따라잡아요 지금. 어느 세월에 따라잡아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시가총액 500조를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은 저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우렁차갖고 삼성전자 꼭 사야 될 것 같은 왠지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이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바입니다. 예. 어쨌든 뭐 기대감도 남아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니까 11만 원 갈 수 있을지 2027년까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